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일일 파워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과학정보통신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신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미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김미혜라고 합니다. 원래는 수학을 전공을 했고요. 수학에서 특별히 이제 해석학 분야를 가지고 이제 학사, 석사, 박사를 수행을 했고, 현재는 컴퓨터공학과에 있으면서 최근에 지난 21 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문화융복합 단장으로 나와서 파견 나와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교수님 지난 4월에 과학정보통신의 날 대통령 표창이라는 큰 결실을 거두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자리를 통해서 짤막하게나마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대통령 표창이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수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스쳐갔었던 여러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나 인제 연구실에서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던 우리 인제 그 대학원으로 왔었던 연구원 선생님들이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적으로는 사실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혹은 또 누군가의 딸로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응원하고 희생을 해 줬었던 가족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이 두 집단에 있는 분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오늘의 영광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재 컴퓨터 공학과에 재직하고 계시지만은 전공은 수학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교수님의 그 주 연구 분야에 대한 소개를 저희에게 먼저 전반적으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원래 순수 수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순수 수학에서 인제 해석학 파트를 전공을 하고 있었고, 박사 연구하고 있는 과정의 테마가 인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인제 이론적인 도구로 쓰이고 있는 퍼지 측도 기반의 퍼지 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관련되어져 있는 시스템에 이 부분이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수학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연구가 활성화됐었고, 특히 공학 분야에서 인제 많이 그 이론을 따다가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하다 보니 저는 이제 의사결정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학문 연구 분야하고 공동 연구나 융복합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그 컴퓨터 공학과에서 자연스럽게 인제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퍼지 이론을 또 기반으로 계속 연구해 오셨고 지금 또 학문간 융합 연구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계셨기에 또 아마 수상도 하신 것 같으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한국연구재단 문화융복합단의 단장으로서도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 문화융복합단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요. 되게 쉬운 말이긴 하지만 약간 어떤 또 역할과 또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한국연구재단은 누구나 알고 계신 것처럼 인제 국내외에 계신 연구자분들에게 연구 인제 진흥을 위해 증진하기 위해서 인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인제 먼저 뒤에 말씀드리는 융복합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은 한국연구재단에 크게 인제 3 개의 융복합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과학과 인제 이공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융합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제 국제 연구를 하고 있었던 인제 국책본부에 있는 융복합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인문사회본부에 있는 문화융복합단이 있어서 융복합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크게 3 개이고, 그중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융복합단은 특별히 인제 인문사회 계열에서 과학기술자들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는 융복합 분야, 그다음에 인제 문화에 관련되어져 있는 분야를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뭐 감성과학이나 생활과학, 그다음 문헌정보학, 뭐 여성학, 그래서 체육, 이렇게 이제 아주 넓은 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연구재단의 특성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융복합단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연구자들이 좋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기획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평가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연구자분들이 좋은 연구 성과를 냈을 때 이거를 잘 성과 관리를 통해 갖고서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사업 관리,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과 연구 동향, 그다음에 이제 지원 현황들을 분석해서 정책 과제들을 수립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는 이런 기능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게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 문화융복합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일단 이러한 틀 안에서 또 임기를 처음 맡으셨을 때 앞으로 인제 어떠한 부분에는 교수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 던가, 왜냐면 지금 현재 한 만 2 년이 다 되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긴 기간은 아니지만 느끼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혹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나 아니면 아쉬운 점 있으신지 혹시 궁금합니다. 네. 그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 년이 사실은 길다면 길지만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더라고요. 적응을 하는데 한 1 년이 걸리고, 적응을 하고 고민을 하려고 했더니만 인제 다시 인제 그만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2년 동안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제가 그 문화융복합단으로 취임을 했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어느 인터뷰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인연은 사실은 전임 단장님들이 해 놓은 좋은 업적들이 있고, 또 인제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 놓은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잘 관리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게 인제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소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제가 인문사회 본부 안에서 문화융복합이라는 일은 사실은 메이저는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은 인문학자들, 그다음에 인제 사회과학자들, 그리고 나서 인제 문화융복합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들이 어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존재하면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또 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소금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양이 있게 되면은 지나치게 짜지게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다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엄청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나 잘 유지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소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당시에 제가 고민을 했을 때 한 가지 일은 꼭 해야만 하는 일과 그다음에 하면은 좋겠는 일, 뭐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융복합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공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계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제 급증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인제 많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 기획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융복합만이 또 인문사회 연구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학문의 조화나 균형이 깨질 것을 고민을 하게 되어서 적절하게 조화를 하면서 좋은 이 연구 주제를 기획을 하고, 기획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의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고 있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 문화융복합단에서 소액으로 진행을 해서 좋은 과제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학문단에 쪼끔 더 큰 예산이 있는 과제로 또 소개를 시켜서 이어서 그 연구를 쪼끔 더 크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요게 또 쪼끔 더 잘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요 성과를 가지고 이제 다른 부서, 뭐 산업부나 국토부 같은 데 가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또 이런 연장선 안에서의 일들을 주로 하고 있으면서 그 융합 연구자들이 쪼끔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 플랜을 짤 수 있게 했던 게 어찌 보게 되면 제가 지난 2년 동안 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설명을 또 해 주시긴 했지만은 사실 어느 분야이든 간에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어디에서든 문제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이를 또 해결하기 위한 또
해결책은 찾아야 하는데요. 사실 요즘 시대에는 또 융합 연구가 새로운 돌파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해진 시대이니까는 그 역할과 기능도 굉장히 중요해지고는 있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지금 일단 그 단장님으로 또 계시니까 또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융합 연구 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혹시 그 관심 있는 연구자들 분들한테 조언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 융합 연구는 다른 연구하고 다르게 그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은 전혀 성향이 다른 두 파트의 연구자들이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융합 연구에는 약간의 그 전주기적인 차원에서의 각 주기 단계별마다 특성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서로 다른 영역 분야의 연구자들이 있다 보니까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용어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접근 방법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의 오해나 아니면은 인제 미스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어떤 경우에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미시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먼저 해야지만 사실은 또 인제 문제가 그 해결 방법을 찾아 갖고서는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소통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융합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씩 많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융합의 유형을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초기에 융합 연구는 약간 물리적 형태의 융합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형태라는 거는 우리 음식으로 비유하면은 약간 짬짜면 같은, 그러니까 짬짜면은 짜장이냐 짬뽕이냐 고민을 해서 두 개를 다 먹고 싶어서 우리가 만든 건 짜장면과 짬뽕을 융합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공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존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융합을 경험할 수 있는 단순 융합의 형태인 거죠. 그 그릇에 대한 혁명인 거지 음식에 대한 혁명은 아니었지만 아주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 단계의 융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학적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인제 저희는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인제 살짝 섞여져 있는 부분들. 굳이 음식으로 치자면 뭐 피자나 비빔밥 정도? 그래서 내가 토핑할 하고 싶은 것, 그다음에 내가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있는 것들을 넣어 가지고 골라 먹을 수 있는 요 정도로 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제 '화학적인 융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부분이 인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융합 연구에서 A라는 knowledge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B 분야에 가 가지고선 수업도 좀 들어보고, 그 분야에서 쓰고 있는 괜찮은 방법을 우리 쪽 분야에다 좀 적용도 해 보고, 뭐 인제 아주 어려운 거는 이쪽 분야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뭐 이런 인제 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의 형태들이 나오는 게 화학적인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3 단계가 인제 저희는 생물학적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냐 그러면 약간 음식으로 비유하면은 폭탄주나 뭐 칵테일 정도? 그러니까 인제 골라 먹을 수도 없지만 이미 섞이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인제 먹어야 되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그 농담으로 할 때는 DNA가 융합되어져 있거나 나 자체가 융합되어져 있어서 시작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저희가 뭐 인문학 쪽을 그 연구를 그러니까 학위를 공부를 하시고 뭐 석사나 박사는 뭐 이공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통계학을 하셨다가 뭐 심리학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인제 내가 난리지 도메인 안에서 먼저 융합이 된 다음에 융합 연구를 하고 있는 거에 들어가서 진입해서 인제 융합의 연구에 효과를 내고 있는 뭐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융합의 그 형태도 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때 최근에는 초반에 20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융합 연구는 의료랑 IT랑 붙어 갖고 하고 있을 때 단순하게 인제 콘텐츠 하나를 개발하거나 도구 하나를 개발하고 있는 것 자체만의 문제로 두 융합 연구 분야가 협업을 해 갖고서는 만들어진 결과를 적용하면 되는 것에 대한 콘텐츠 기반이었다면, 향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융합 연구의 형태는 사회 문제 해결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인제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코비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단순한 의료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전 세계로 이게 인제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면
의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 무역에 대한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경제에 대한 문제, 모든 것들이 다 걸려져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 약간 메가 아젠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단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을 보고 있었다면, 최근에 인제 이 융합 연구 과제가 점점 커지면서 사회 문제로 가고 있을 때는 총괄적인 형태로 쪼끔 더 거대하고, 그다음에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거시안적인 측면에서 또 바라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2 개보다는 N 개의 융합 연구를 가지고서는 인제 시작을 하면서 그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이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 정말 잘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또 이 인터뷰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융합 연구,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하는 연구이긴 한데 그래도 중심에 또 어느 학문이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중심 학문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와 관련해서도 유형별로 또 설명을 해 주셔서 아마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교수님 지금 또 재단 쪽 관련해서 인제 말씀을 계속 해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그동안에 교수님께서는 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여러 부처의 다양한 위원회에서도 폭넓게 활동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 배경에도 그와 같은 공로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사실 보통 위원회 하면 저희가 또 심의 결정을 하고 정책을 논하는 쪼끔 단어가 그렇게 먼저 그러한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무거운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그 위원회 역할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 이 여러 다양한 위원회에서 인제 참여하시면서 혹시 특별히 느끼신 점 같은 거 있으셨을까요? 네. 네. 사실 저는 2010 년에 아주 우연히 인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첨단 융복합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한 4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 중에서는 거의 최연소였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뭐 흔히 말해서 막내로서 해야 되는 활동이고 초창기 활동이다 보니까, 근데 또 처음 하는 활동에 비해서는 너무 크고 무거운 활동이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인제 그 활동을 하면서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이 수립되어지는 과정은 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 흐름을 어떻게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혹은 뭐 한 5년 동안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제 아주 많이 배웠었던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활동을 한 이후로 인제 어찌 보게 되면은 인제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그 위원회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초기에 인제 배우고 학습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사실은 인제 말씀하신 정책 심의나 아니면은 뭐 예산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나 평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에 인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느낀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게 되고, 초기에 같이 활동을 하셨던 같은 위원분들이 어찌 보게 되면 이제 저보다는 훨씬 더 연배가 높으셨는데, 좋은 철학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선 할 수 있는 좋은 팀을 만나 가지고서는 아주 배우게 되는 것들이 많았었던 좋은 인제 경험이 하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거를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 역할론까지 인제 범주를 정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아주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인제 그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인제 대통령 직속이었다가 최근에는 아마 인제 과기부로 인제 부서가 이동이 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제가 인제 담당했었던 산업부나 교육부나 문체부나 교과부의 여러 가지 이슈나 내용들에 대해서 쪼끔 더 거시적으로 보게 되고, 이후 위원회 활동을 할 때 쪼끔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방향의 큰 방향과 작은 방향의 흐름을 좀 조화롭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아마 최근까지 계속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기존의 어느 인터뷰에서 수학을 활용하는 융합 과학 기술인으로 불리시기를 희망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인제 지금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이러한 어떤 교수님의 꿈이 또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그래서 교수님 이 말 한 문구에서 교수님의 연구 방향 그러니까 목표 같은 게 엿보였습니다. 그 지향하실 연구 방향과 연구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저희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순수 수학을 하고 컴퓨터 공학과에 임용이 됐을 때 원로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기는 컴퓨터 공학과이니 순수 수학만을 가지고서는 학생을 가르친다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교수 입장에서의 일이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컴퓨터 공학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좀 공부를 해 가지고서는 학생들하고 호흡을 맞추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쇼킹했죠. 왜냐 그러면은 보통의 연구자들이 자기 입장에서 보통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어찌 보게 되면은 수학을 활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는 과정에 제가 우연히 인제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하고 저런 것도 도전하면서 시간을 초반에 굉장히 많이 버렸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하는 기능성 게임 분야를 인제 맞닥뜨리게 되었었고요. 요 기능성 게임 분야 중에서 인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료용을 인제 막 그 제가 의료용 기능성 게임 연구를 하고 있는 팀에 인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기능성 게임을 하다 보니 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논리적인 부분은 제가 수학적으로 디펜스를 해줄 수 있고 인제 지지를 해 주게 되면 개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또 개발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었었는데요. 이 기능성 게임이라는 게 요즘 아주 오래전에 우리 그 뭐 마법 천자문 이런 거 보면 만화를 읽다 보면 한문이 한두 개 알게 되거나 한메타작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뭐 소나기 이렇게 떨어져서 소나기 치고 뭐 이렇게 치다 보면은 저절로 인제 한글 속도도 늘고 오타도 줄고 뭐 이랬었던 것처럼 기능성 게임이라는 거는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쪽에 관련되어져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걸 보통 인제 우리가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중에서 인제 의료용을 많이 했었고 의료용을 가지고서는 시리어스 게임을 개발을 하다 보니 여기에는 인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게 논리가 인제 맞아야 되는 의학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수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서 쪼끔 더 탄력을 받았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인제 FDA에서도 시리어스 게임이 "디지털 치료제가 된다."라고 해서 승인을 받은 첫 사례도 나오고 최근에는 인제 이 시리어스 게 의료용 시리어스 게임을 가지고서는 그런 이제 디지털 치료제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제안을 했었던 제가 인제 그때는 이런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가 없어서 그 사이버 파머시라고 해서 사이버 닥터와 사이버 파머시에 대한 이야기로 인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그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제 제가 한국연구재단에 8 월이면은 인제 임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쪼끔 더 심화해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 디지털 하스피틀이 나오든지 '디지털 제약회사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그 디지털 치료제 관련돼서 나중에 저희가 또 관련해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시면 교수님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 활동하시고 여러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교수님에게는 혹시 영향을 끼친 분이 따로 계실까요? 네. 그 뭐 제가 사실은 가장 존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분이 사실은 저의 그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지금은 인제 퇴직을 하시고 연세도 오래되셨지만 임성모 교수님께서 사실은 저한테 많은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있을 때 아시겠지만은 수학은 사실은 어찌 보게 되면 지금은 인제 수학의 중요성들이 많이 대두되고는 있지만 제가 학위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수학이 그렇게 큰 연구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원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닌 상황이었었는데 작은 예산이든 그다음에 작은 일이든 하고 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서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학습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훈련을 많이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은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쪼끔 덜 하고 미진한 상태로 다음을 진행하고서는 나중에 보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매번 갈 때마다 흔히 말하는 라인 바이 라인이나 아니면은 행간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으면 넘어가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훈련이 되어 가면서 어찌 보게 되면은 수학자로서 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파트에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큰 그 미천이 되었던 부분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고 저를 생물학적으로 낳아 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사실은 학문적이나 사회적으로 낳아 주신 분은 저희 지도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되게 어려운 듯한 질문 같아도 사실 말씀 주시기가 어려운 부분이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질문이요. 그치만 직접적으로는 말씀해 주시는 교수님, 연구자님들한테 영향을 주셨지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저희도 또 배울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질문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 교수님, 다음 질문 제가 교수님께 추천 정보에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다른 분들의 보다도 교수님께 이 질문 드리는 거가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또 지금 연구재단에서 하시는 일도 또 다른 쪽 인문계 쪽, 인문사회과학 쪽 분들도 관련돼서 있으셔 가지고 혹시 교수님께서는 추천 정보는 무엇일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합니다. 네. 네. 기대하신 것보다는 실망을 네.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수학도 요거는 전공하셔서 네. 네. 추천 정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도서나 네, 논문 같은 거 맞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네네. 된다는 거죠. 근데 네네. 사실은 그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네.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그러니까 메모리가 큰 사람들 그러니까 저장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우수한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많은 것들을 암기하고 있고 많은 걸 알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다음 세대가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검색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우수한 사람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는 전화번호 한 200개 300개 외우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났는데 지금은 내가 전화번호 검색을 잘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우수한 엘리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 사람들이 인제 지식인의 반열에 오르기도 하고 뭐 이래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다음 단계의 지식이라는 건 사실 편집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제 어느 순간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논어만 공부를 하고 서양학을 공부를 했을 때 같은 시계열에다가 이 역사적인 내용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알려주고 배우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 갖고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고 있는 얻고자 하고 있는 지식을 위해서 어떻게 잘 편집을 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고 우리의 뇌도 사실은 그렇게 편집을 잘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PPT나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 작업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혹시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식에 대한 부분이 챗GPT가 나오면서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챗GPT가 나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식의 척도를 재고 있는 거는 이제 질문을 누가 잘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굳이 외우지 않고 내가 굳이 검색을 하지 않고 내가 굳이 편집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챗GPT가 너무 잘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답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게 돼서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인제 이런 형태로 질문을 잘하고 있는 방법의 교육이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천 정보라고는 했지만 예전에는 서적 기반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결국은 인제 집단 지성에서의 우열에 의해 가지고서는 내가 선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정보가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같은 댓글이나 같은 내용들이 오더라도 내가 클릭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해 갖고서는 내 걸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들이 이제는 지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추천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 흐름 안에서 보게 되면
그 단순하게 1대1의 답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 다 중에서의 선택의 포인트를 잘 고민할 수 있고 질문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답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한번 그 연구를 하거나 그 새로운 그 학문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습득하고 취득해가는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신 것 같으신데요. 들으면서 저 약간 찔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정말 질문을 잘했을까요, 교수님? 너무 잘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으면 어떡하지라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네. 아니면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행히도 제가 챗GPT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거기까지 간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시면 교수님, 이제 끝으로 저희가 인터뷰 교수님 거의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혹시 앞으로 이제 재단 임기도 거의 맞춰 가시는 중이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아마 재단 임기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서 인제 교육과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제가 한 10년 정도 하고 있었던 교육 중에 하나는 그 한중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에 인제 몰입 교육으로 한 2주 정도 팀을 짜 가지고서는 흔히 말하는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교수님들이 이 학생들을 데리고서는 브레인스토밍부터 그 구현까지 하게 되는 거를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학생들 3 명이서 인제 3 명에서 5 명이 팀이 돼 가지고서는 만들어 내고서는 몰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고 나면 몸살이 날 정도로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학생들은 한 번씩 갔다 오게 되면은 많은 걸 배워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부분, 그 가깝지만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 전문가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접근 방법들을 가지고서는 또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교육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내가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같이 고민을 하면서 답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방향에서 보게 되면 유형들이 다 다르게 만들어지면서 인제 그 척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인제 앞으로 나아갈 계획 중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방향이나 교육의 방향도 중요하고 이 방법론을 어떻게 하면은 시대에 맞춰 가지고서는 '한번 잘 즐겨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희가 또 긴 시간 또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 주셔서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가 교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다 마쳤는데요. 추가적으로 혹시 놓치신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저도 질문지를 받으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모자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질문을 요청해 주신 그 선생님께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어쨌든 아닙니다. 저도 좋은 경험을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중에도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교수님 퍼즐 이론이 또 교수님의 주 전공이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디선가 어느 분이 퍼즐 이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퍼즐 이론을 정의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컴퓨터와 인간, 기계와 인간을 인간의 사이에서 연결하는 뭐 끈끈한 공학적 연결고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정말 괜찮은 표현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만나 뵈면은 이 말씀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네. 융합 연구도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내용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네. 네. 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시면 교수님 인제 앞으로도 교수님의 연구가 또 다양한 부분에서 빛을 발하고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저희가 또 크게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김미애 교수님과의 1위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